자, 이제 쾰른을 가겠습니다. 자, 쾰른에 가시면 거기에도 캐테 콜비치 미술관이 있어요. 예. 여기에 작품이 더 많다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본 파나 미술 파나 작품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 이제 캐테 콜비치 미술관이 여기 있고 저기 쾰른 대성당 옆에 기차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제가 찍어드린 여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다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뭐 30분, 40분 전차 트램에 다니기도 하고요. 아무도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특히 캐테 콜비치 미술관 쾰른에 가시면 이 작은 조각들을 보셔야 합니다. 이 작은 조각들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예. 전시가 잘 안 돼서 여기 가시면 아까 베를린에서 보셨던 그 확대한 조각의 원본이 여기 있어. 예, 38cm 크기의 그 원본이 여기 있고요. 이 피에타를 만들 때는 전쟁 때였고, 그리고 이게 어떤 운명에 처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집이 폭격당할 운명에 처해 있잖아요. 저게 지금 살아남은 게 정말 큰 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에타를 만들 때 캐테 콜비치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다는 걸 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37년 10월 22일 일기고요. 조각으로 나이 든 인간을 만들려다가 이런 게 나왔다. 지금 보니 피에타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무릎 사이에 두고 앉아있다. 고통은 없고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동료 조각가의 작업실에 갔다가 그 동료 역시 피에타 조각을 만들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동료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기독교 도상학에 따른 피에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캐테 콜비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든 피에타는 종교적인 조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을 씁니다. 내가 만든 어머니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며 앉아있다. 그는 늙고 외로우며 암담한 심정으로 생각하는 여자다. 이렇게 2년 후에 일기를 썼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키워드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키워드는 생각이라고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고통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통 없고 생각에 잠긴다. 뭘 생각을 할까요? 자, 그 생각하는 사람 하면 우리가 저 로댕의 생각하는 남자를 떠올리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자, 대표적인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로댕의 저 조각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르팡세, 불어로 르팡세면은 생각하는 남자로 옮겨야 맞아요. 르는 남성을 가리키는 권사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성을 이제 인간의 대표적으로 봐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옮기는데 저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옥문, 그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저렇게 확대 복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로댕은 이제 저 사람을 단테라고 하는 시인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 저 단테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생각하는 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지옥문을 보면 우리가 아마도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뭉크도 마찬가지지만 이 로댕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화하지만 콜비치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도 일관되게 구체화해서 보여줍니다. 저 나이 든 여성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은 아들이 왜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국가를 세워야 어떤 공동체를 마련을 해야 아이를 죽일 수 있지 않을지 어떤 국가를 세워야 할지를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캐테 콜비치가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캐테 콜비치 일기와 편지를 뒤져봤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지금 해석하고 있고요. 이 캐테 콜비치의 진화가 보이죠. 성장이 보이죠. 왼쪽 그림을 그릴 때는 아직 아이가 죽지 않은 때였고 타인의 고통,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을 저렇게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체험이 바뀌면 개념이 바뀌잖아요. 체험을 하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테 콜비츠가 자기가 직접 아이의 죽음을 체험을 하면서 애도라는 개념이 바뀌고 국가라는 개념이 바뀝니다. 저는 이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애도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죠. 어떤 국가를 세워야, 어떤 사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 캐테 콜비츠의 창작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이. 이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에서 만든 작품들인데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 회자할 수 있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캐테 콜비츠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작은 조각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그 목파나에서 보셨던 엄마들이 연대해서 여성들이 연대해서 아이를 지키는 또 다른 국가의 모습, 그러니까 모성이 기반되어야 한다는 그 국가 혹은 민족이 모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각으로 만든 것이고요. 파나 느낌보다 이 조각의 느낌이 조금 더 바깥으로 네. 나서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 네, 그러네요. 좀 약간 삼각형 예. 형태네요. 네, 그러네요. 아, 저 조각은 너무 멋져요. 이게 딱 그러네요. 두 손을 반짝 들 수 있는 조각이거든요. 네, 저건 꼭 가시면 쾰른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쾰른 캐테 콜비츠 미술관 여러 분 데려갔는데 너무 좋았다는 말씀만 들었어요. 예, 제가 어떤 큰 미술관에 모시고 간 것보다 작은 미술관이거든요. 작은 미술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혹시 독일에 가게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캐테 콜비츠의 자화상이기도 한데 이것은 자신이 친했던 동료의 죽음을 동료가 죽고 나서 비탄에 잠긴 모습이에요. 슬퍼하는 모습.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시대가 특히 이제 지금 나치 시대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대상으로도 그렇고 자신의 개인적인 심리로도 그렇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렇군요. 네. 다 가리고 있군요. 네, 그런 처참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조각가 이름이 에른스트 바를라흐인데요. 바를라흐 역시 캐테 콜비츠의 얼굴을 담아서 약간 닮지 않았나요, 얼굴이? 저런 천사상을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바를라흐 자신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 조각상이 쾰른의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저기 있어요. 아, 저게 천사상이라고요? 네, 천사상. 천사가 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떠 있네요. 네. 보니까. 네, 떠 있습니다. 전혀 천사 같지는 않아요. 네, 좀 특이하게 그렸죠. 특이하게 묘사했죠. 그리고 저 아래는 지금 제1차 세계대전 날짜, 제2차 세계대전 날짜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제 조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쾰른에 가시면 지금은 이게 폭격을 당해서 폐허로 남아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를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놨어요. 이게 되게 독일적인 문화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금방 리모델링 하잖아요. 남대문 뭐 예를 들면 불탄 것도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근데 독일은 저거 그냥 뒀어요. 대부분 그냥 둔 그 폐허에다가 그 캐테 콜비츠가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애도 과정에서 만든 기념비예요. 그 추모비예요. 저 추모비는 지금 벨기에에 있는 독일 군인 묘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원본이 있고 이건 복제품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거를 한 10년 지금 저기 나와 있듯이 6년 넘게 그 구상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 평범한 희생자를 기리면서 이렇게 죽은 아들이 누워 있는 조각을 해요. 그 희생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를 고통을 강요하는 그 연민을 강요하는 그런 걸 하다가 그런 걸 취소하고 뒤에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추모비에 담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남녀가 나이든 어른들이 저렇게 영원히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전쟁 기념비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전쟁 추모비, 전쟁 희생자 추모비 저렇게 하면 안 만들거든요. 되게 영웅시하고 전쟁 영웅을 희생한 사람들을 숭배하고 영웅주의를 막 독려를 하는데
콜비씨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저기는 폐허된 교회는 제가 사진으로 옮길 수 없는 장면인데요. 가시면 저게 정말 폐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끼가 막 녹아 있는 그린 저 조각들이 아주 다른 느낌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리츠부르크에서 캐테 콜비츠가 숨을 거두어요. 왜 저기 가서 죽냐면 집이 폭격을 당했잖아요. 그 남편도 죽고 그래서 손녀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막바지에 이 캐테 콜비츠의 팬이 있었어요. 왕자님이 그러니까 폐위된 왕자님이죠. 직을 잃은 왕자님이 자기가 집이 하나 있으니 여기에서 피난을 하라고 초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죠. 캐테 콜비츠는 당시에 이 모리츠부르크는 여기 있습니다. 드레스덴도 정말 가볼 만한 도시인데 드레스덴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오늘날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휴양지거든요. 아주 멋진 호수와 저기가 이제 왕자가 살았던 성이었고 저 맞은편에 약간 별장 같은 집이 있었어요. 저 집에서 캐테 콜비츠가 방을 빌려서 저기에서 숨을 거둡니다. 한 1년 가량 머물고 이제 말년에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노화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녀 딸이 있었어요. 쌍둥이가. 독일이 소련에게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 땅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들어오면서 독일 여성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막 한다는 소문이 돌고 소문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캐테 콜비츠를 돌보던 이 손녀들이 할머니가 너네들 가라고. 너네들은 도망가라고 해서 손녀들을 이제 이렇게 도망가게 하고 그 사이에 캐테 콜비츠는 혼자 죽어요. 아, 그래요? 네, 혼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심정제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은 자연사였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며칠을 누워 있다가 이제 저 동네에 있는 의사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피난 갔던 손녀들이 나중에 와서 할머니를 여기 일단 묻어두고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이 사람들도 가요. 손녀들도. 그래서 나중에 몇 달 후에 아들과 손녀들이 할머니의 유골을 찾아서 묻습니다. 어디에 묻냐면 이제 우리가 끝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베를린에 와요. 우리가 유골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유골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베를린 저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꼭 가보라고 하셨던 맞습니다. 예. 저기가 프리드리히스펠드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중앙 추모 공원입니다. 그 추모 공원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표지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큝스틀러 그레버 여기 큝스틀러가 아티스트고요. 이제 묘지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만 따로 묻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파시즘과 나치 체제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묘지 있고요. 그래서 저 길을 이렇게 따라가시면 가서 그냥 캐테 콜비츠만 보여도 다 알아요. 캐테 콜비츠 여기 묻혀 있는 거를. 거기에 가시면 이제 묘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가족 합장묘이고 여기에 형제들이 다 묻혀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보여드리는 저 부조는 저 무덤, 그러니까 묘비에 부착된 저 부조는 캐테 콜비츠가 죽기 전에 스스로 직접 디자인한 것이에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가정묘에 같이 묻히자. 근데 가정묘에 장식할 그 조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이제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망자가 어떤 커다란 존재의 품에 그 두 손에 이제 감싸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러네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당시의 노동자의 모습과 네. 21세기의 노동자 모습이 물론 다르긴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16시간씩 일하는 것게 뭐 다반사였던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21세기의 노동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노동자들도 분명히 있고, 그게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여전히 20세기 초반의 작품이지만 21세기 우리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의미를 주는 작가이자 작품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